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프거나 가벼운 일상 활동에서조차 피로가 쌓이는 걸 느끼시나요?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저도 60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약 없이 그냥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요. 여러분처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뼈가 강해지면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지고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손주들과 산책을 가거나 마당에서 꽃을 가꾸는 것처럼요. 뼈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서 칼슘 같은 영양소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뼈가 약해져서 넘어지기 쉽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오늘 비디오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약 없이 가능한 음식 5가지예요. 이 음식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일상에 더해갈지 함께 생각해보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데도 효과적인 게 우유와 유제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처럼 우유는 정말 뼈의 절친이에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라서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뼈가 더 단단해져요.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한 잔의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허리가 덜 아프게 됐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우유를 어떻게 먹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우유를 그대로 마시는 게 어렵다면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바나나 1개와 우유를 블렌더에 넣어서 갈아 마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2배로 챙길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저지방 우유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체중이 늘면 뼈에 더 큰 부담이 가니까요. 실제로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우유를 매일 드시면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을 때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보는 예예요. 이제 우유를 더 재미있게 먹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나 빵에 우유를 넣어 베이킹을 하거나 간단한 우유 푸딩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과도하게 당분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뼈 건강을 위해 영양소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맛있게 먹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두유나 아몬드 밀크 같은 대안을 추천해요. 이들도 칼슘이 들어있어서 효과적이에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아몬드 밀크에 꿀을 살짝 넣어서 마시니 정말 부드럽고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일상이 기다려질 거예요. 우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왜 중요한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매일 칼슘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몸이 다른 곳에서 칼슘을 빼서 사용하거든요. 그게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 1, 2회 우유 제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녁에 우유를 마시면 잠을 잘 자는데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쇼핑할 때 칼슘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라벨을 보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녹황색 채소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것들이요. 이 채소들은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도와줘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시금치를 먹어라 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그 말이 지금 와서 더 와닿아요. 녹황색 채소는 뼈에 쌓인 칼슘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어떻게 이 채소들을 일상에 더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매일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보세요. 맛있게 먹기 위해 조금의 소금과 후추를 넣으면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레시피는 케일 스무디예요. 케일을 블렌더에 넣고 사과 주스와 함께 갈아 마시면 비타민이 가득해요. 이걸 아침에 한 잔 마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녹황색 채소의 장점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이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 뼈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에 좋아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관절이 덜 뻣뻣해져요. 제 친구 한 분이 브로콜리를 매일 먹기 시작한 후 산책할 때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채소를 싫어하시면 수프에 넣어보세요. 시금치를 넣은 국을 끓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주 5회 이상으로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 채소들을 구입할 때 팁도 드릴게요. 신선한 걸 고르세요. 잎이 푸르고 상처가 없는 걸 선택하면 영양이 더 많아요. 시장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집에 오면 바로 세척해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실수는 채소를 너무 오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가보죠. 생선이에요. 특히 생선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뼈 건강에 아주 좋아요. 등푸른 생선처럼 고등어, 참치 또는 연어를 추천해요. 이 생선들은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가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줘요. 나이 들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제가 주말에 구운 생선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생선을 어떻게 준비할지 알려드릴게요. 굽는 게 가장 간단해요. 고등어를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구워보세요. 맛있게 먹기 위해 레몬을 조금 짜서 넣으면 더 좋을 거예요. 만약 생선을 싫어하시면 통조림 생선을 사용하세요. 참치캔을 샌드위치에 넣어 먹는 거예요. 영양은 그대로 챙기면서 편하게요. 제가 추천하는 건 주 2, 3회 생선을 식사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메뉴로 고등어 구이를 만들면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길 수 있어요. 생선의 효과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뼈 주위의 통증을 완화해요. 제 사촌 동생이 생선을 자주 먹으면서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게다가 생선은 단백질도 많아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뼈가 튼튼해지면 근육도 강해져서 넘어지지 않게 돼요. 정말 일석이조예요. 생선을 사는 팁도 드릴게요. 신선한 걸 고르세요. 눈이 맑고 냄새가 없는 걸 선택하세요. 만약 시장에 가기 힘드시면 슈퍼마켓의 신선한 코너를 이용하세요. 집에서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서 1, 2일 안에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최대한 영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음식을 통해 여러분의 뼈가 더 강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이 음식들을 실천하면서 다음으로 더 흥미로운 팁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음식은 생선을 이야기한 후로 제가 정말 흥미로워진 부분은 이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뼈 건강을 지켜주는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처럼 먹는 게 약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음식을 소개하면서 이 음식들을 매일의 루틴에 어떻게 더해갈지 함께 생각해보아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라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간단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이 음식들을 활용하면 뼈가 더 튼튼해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흘러갈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와 씨앗이에요.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 또는 해바라기씨 같은 것들요. 이 녀석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다른 미네랄이 풍부해서 뼈를 강화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가 65세가 넘어가면서 매일 아몬드를 한 줌씩 먹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무릎이 덜 아프게 됐어요. 왜냐하면 견과류는 뼈의 밀도를 높여주고 뼈가 부서지지 않게 보호해주거든요.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이런 음식으로 보완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여러분도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때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견과류를 어떻게 일상에 더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한 줌의 견과류를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침에 요거트에 아몬드를 넣어 먹어요. 요거트의 칼슘과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해서 뼈 건강에 더 좋답니다. 만약 견과류를 그대로 먹는 게 지루하다면 홈메이드 트레이를 만들어 보세요. 아몬드, 호두, 그리고 말린 과일을 섞어서 작은 봉지에 담아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맛도 좋고 영양도 듬뿍이에요. 특히 60대 어르신들은 소화가 약해질 수 있으니 하루에 20-30g 정도로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서 뼈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로스티드 아몬드예요. 오븐에 살짝 구워서 소금 없이 먹으면 맛있게 영양을 챙길 수 있어요. 이제 견과류의 장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물질은 뼈의 염증을 줄여주고 뼈세포를 보호해요.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호두를 매일 먹기 시작한 후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견과류는 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견과류를 사는 게 어렵다면 슈퍼마켓에서 큰 봉지를 사서 작은 양으로 나누어 보관하세요. 공기틱 한 용기에 넣으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실수는 견과류를 너무 오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상해서 영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일 2회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견과류를 더 재미있게 먹는 팁을 드릴게요. 아침 루틴으로 커피나 차와 함께 견과류를 먹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허브티에 치아씨드를 넣으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소화도 좋아져요. 제가 70세가 된 친구분이 치아씨드를 물에 불려서 마시기 시작한 후 뼈가 강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만약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땅콩 대신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거예요. 주 5회 이상으로 목표를 세우면 곧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네 번째 음식을 통해 여러분의 뼈가 더 단단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귤이나 다른 감귤류 과일이에요. 귤, 오렌지 또는 레몬 같은 것들이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비타민C는 뼈의 재생을 촉진하고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해요. 제가 겨울에 귤을 매일 먹기 시작한 후 관절이 덜 뻣뻣해졌어요. 나이 들면서 비타민C가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도 손주들과 함께 귤을 까먹으면서 즐기다 보면 뼈 건강이 자연스럽게 챙겨질 거예요. 감귤류를 어떻게 일상에 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한 개의 귤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침에 물 한 잔과 함께 귤을 먹어요. 신맛이 상쾌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좋고
비타민C가 뼈를 보호해줘요. 만약 귤을 그대로 먹는 게 싫다면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신선한 오렌지를 타서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당분을 조절하기 위해 물을 많이 타서 마시면 좋아요. 나이 들면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레몬을 활용한 물이에요. 레몬 한 조각을 물에 넣어서 하루 종일 마시면 비타민C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요. 제 사촌 언니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뼈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귤류의 장점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뼈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도 높여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감기나 질병에 취약하니 이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렌지를 자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뼈도 강해져요. 제가 주변에서 본 예로 한 어르신이 매일 귤을 먹으면서 골다공증 예방에 성공하셨어요. 정말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 과일을 사는 게 힘드시면 시장에서 싼 귤을 사서 동네 이웃과 나누세요. 함께 먹으면 더 즐거울 테니까요. 감귤류를 구입할 때 팁도 드릴게요. 신선한 걸 고르세요. 껍질이 빛나고 단단한 걸 선택하면 영양이 많아요. 집에 오면 바로 세척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제가 자주 하는 실수는 과일을 너무 오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C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일 1~2개씩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아침 루틴으로 가벼운 산책 후에 귤을 먹으면 운동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이 5번째 음식을 통해 여러분의 뼈가 더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모두 알아본 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이에요. 우유, 녹황색 채소, 생선, 견과류, 그리고 감귤류를 매일 조금씩 더하면 뼈가 튼튼해지고 일상이 밝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이 음식들을 활용하세요. 제가 매일 아침에 우유와 견과류를 먹은 후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루틴을 가졌어요. 그 덕분에 몸이 가볍고 마음도 편안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음식들을 실천하면서 다음 파트에서 더 많은 생활 팁을 공유하겠어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모두 알아본 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이에요. 우유, 녹황색 채소, 생선, 견과류, 그리고 감귤류를 매일 조금씩 더하면 뼈가 튼튼해지고 일상이 밝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이 음식들을 활용하세요. 제가 매일 아침에 우유와 견과류를 먹은 후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루틴을 가졌어요. 그 덕분에 몸이 가볍고 마음도 편안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음식들을 실천하면서 다음 파트에서 더 많은 생활 팁을 공유하겠어요. 기대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음식들을 바탕으로 한 후 골든 모닝 루틴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어요. 이 루틴들은 제가 60대 후반에 직접 개발한 방법으로 뼈 건강을 넘어 전체적인 웰빙을 위해 설계됐어요. 오늘은 이 루틴의 최종 포인트, 즉 5번째 루틴으로 감사와 명상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어요. 왜냐하면 뼈가 튼튼해지는 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걸 느껴보세요. 먼저, 이후 골든 모닝 루틴을 간단히 떠올려보죠. 첫 번째는 우유나 유제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며 칼슘을 충전하면 뼈가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솟아나요.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를 포함한 샐러드나 스무디를 준비하는 거예요.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아침 식사에 더하면 비타민 K가 뼈를 보호해주죠. 세 번째는 생선을 간단히 구워 먹는 거예요.
주말 아침에 고등어를 구워보세요. 오메가3가 뼈의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이 부드러워져요. 네 번째는 견과류를 한 줌씩 섭취하는 거예요. 아몬드나 호두를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마그네슘이 뼈 밀도를 높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루틴이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바로 감사와 명상입니다. 이 루틴은 뼈 건강을 위한 음식들을 실천한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스트레스나 우울이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도 마음도 함께 강해져요. 여러분, 이 루틴을 통해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5번째 루틴, 감사와 명상을 왜 뼈 건강과 연결지어야 할까요?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이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65세쯤 되던 시절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통증이 줄고 일상이 밝아졌어요. 감사와 명상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며 뼈에 쌓인 긴장을 완화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명상을 통해 뼈 밀도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이 루틴을 실천하면 음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음식 루틴을 마친 후 50분 정도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에 따뜻한 우유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해요. 녹황색 채소를 먹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 습관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보탬이 돼요. 이제 이 5번째 루틴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어요. 먼저 감사 관습을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커피나 차를 마시며 작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감사 저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마신 후 앉아서 3가지 감사할 점을 적어요. 예를 들어 어제 손주가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생선을 먹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변에 도와주는 이웃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 과정에서 뇌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게 뼈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스트레스가 줄면 몸이 칼슘을 더 잘 흡수하게 돼요. 제가 70세가 된 친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골다공증 검사가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노트를 쓰는 게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만 해도 돼요. 아침 산책 중에 감사한 점을 중얼거리며 걷는 거예요. 이게 뼈를 강화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명상 부분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감사와 함께 명상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제가 추천하는 명상은 숨쉬기 명상이에요. 아침에 견과류를 먹은 후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아요. 5분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 뼈가 강해지고 있어요라고 반복하세요. 이 명상이 뼈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촉진해요. 나이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명상을 통해 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10분 명상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덜 느껴지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 처음이라면 유튜브에서 초보자 명상 영상을 찾아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곧 익숙해질 거예요. 이 루틴을 통해 뼈 건강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명상을 시작한 후 삶이 더 즐거워졌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후 골든 모닝 루틴을 실천할 때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먼저 루틴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시작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해요.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 우유를 마신 후 감사 저널을 쓰고 명상을 해요. 이 습관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돼요. 두 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손주들에게 이 루틴을 알려주면 함께 실천하며 즐길 수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 감사한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세 번째, 만약 건강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뼈 건강은 개인차가 크니까요. 제가 60대 초반에 이 루틴을 시작할 때 먼저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 결과 더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계절에 맞게 조정하세요. 겨울에는 따뜻한 우유와 명상을, 여름에는 시원한 감귤과 산책을 더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기록하세요. 매주 한 번 이 루틴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무릎이 덜 아파요. 에너지가 넘쳐요 같은 메모가 동기부여가 돼요. 이제 이 5번째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어요. 감사와 명상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낼까요? 먼저, 감사 관습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세요. 저는 작은 메모장을 사서 매일 적어요. 만약 기술에 익숙하시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세요. 굿나티투데 좋은 날 앱이 있어요. 이 앱에 3가지 감사한 점을 입력하면 매일 리마인더가 와요. 이게 뼈 건강 루틴과 연결되면 오늘 우유를 마셔서 뼈가 강해질 거예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명상으로는 바디 스캔을 추천해요. 앉아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스캔하며 뼈에 집중하세요. 내 무릎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등뼈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라고 상상하세요. 이 과정이 5분이면 충분해요. 제가 이걸 실천한 후 통증이 줄고 수면도 좋아졌어요. 여러분, 만약 명상이 낯설면 가벼운 음악을 틀어보세요. 자연 소리나 클래식 음악이 좋을 거예요. 이 루틴을 통해 뼈가 튼튼해지는 건 물론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거예요. 이후 골든 모닝 루틴에 대해 장점을 더 이야기해보죠. 이 루틴들은 음식으로 뼈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요. 예를 들어, 감사 관습이 스트레스를 줄이면 뼈에 쌓인 염증이 감소해요. 제가 주변에서 본 예로 한 어르신이 이 루틴을 시작한 후 산책이 더 즐거워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상은 호흡을 깊게 해서 산소를 공급해 뼈세포가 활성화돼요.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연구에서 명상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병원 방문이 줄고 일상이 활기차게 변할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이 방법을 따라한 후 뼈가 강해진 게 느껴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와 명상이 뼈 건강의 비밀 무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실천할 때의 실수 방지를 위한 팁을